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키움증권의 조소정 연구원 모시고 화장품 업종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실 화장품은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고요. 하반기 들어서면서 약간 수출 모멘텀이 꺾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난 다음에 쉽사리 반등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올해 화장품 섹터에 대한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 업황은 계속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수출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장세는 나왔는데요. 다만 주가는 좀 상저하고의 그 흐름을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이유는 사실 연초부터 저희 성장 기대감이 많이 쌓였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업체들의 실적이 기대만큼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게 신흥사라던가 비상장 브랜드사들이다 보니까 네. 상장사들 간에는 수혜 강도가 조금 엇갈리게 나타났고요. 결국에는 이제 수혜 강도가 이제 좋았던 업체들, 예를 들어 APR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이제 주가가 좋았고, 반면에 이제 수혜가 좀 약했거나 성장이 기대에 못 미쳤던 뭐 예를 들어서 LG생활건강이라던가 대형 ODM 업체들은 네네.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올해 화장품은 업황 자체는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비상장 업체들이 이 성장을 견인하다 보니까 이제 상장 시장 내에서는 이 성장의 과실을 누가 가져갔냐에 따라서 좀 차별화 현상이 두드러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황은 분명히 좋았는데 이 시장의 기대감이 엄청 컸던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그 기대감을 좀 못 맞춘 데들은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잘 나가던 회사하고 지금 잘 나가던 회사가 또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도 있고, 내년 전망하신 보고서를 보니까 화장품의 수출 성장 모멘텀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더군요. 네, 그 맞습니다. 근거를 좀 저희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네. 브랜드사들이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을 타겟팅해서 나아갈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최근에 이제 국내 화장품 수출 트렌드를 보시면은 기존에는 이제 뭐 미국이라던가 일본과 같은 이제 주요 국가 중심으로 수출 성장세가 이어졌다면은 최근에는 기존에 이제 비주류라고 취급을 받았던 신흥 국가나 이제 네. 유럽 쪽으로 최근에 수출 성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이제 브랜드사들 또한 최근에는 뭐 남미라던가 뭐 중동이라던가 이런 이제 신흥 국가 쪽으로 계속해서 좀 타겟팅을 해서 이제 마케팅을 펼쳐 나가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어쨌든 해외 성장 자체도 그 해당 시장 쪽으로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K뷰티 업체들과 글로벌 뷰티 리테일러들의 이제 협력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뷰티 리테일러라고 한다면은 이제 세포라나 이제 얼타 같은 업체들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특히 미국 시장 내에 이제 뷰티 리테일러들 사이에도 경쟁 강도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들의 주요 경쟁력은 온라인 시장에서 이제 핫한 브랜드들을 얼마나 빨리 유입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브랜드들을 자기네 채널 쪽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어쨌든 이제 경쟁 심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글로벌 뷰티 리테일러들 입장에서는 온라인 채널에서 핫한 이제 이런 K뷰티 브랜드들을 굉장히 많이 끌고 오고 싶어 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K뷰티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성장 기회가 더욱더 열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내년에도 이제 완만하고 점진적인 흐름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매크로 환경은 네. 어쨌든 소비자 단에서는 가성비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저가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는 저희 브랜드사들에게는 성장 기회가 더욱더 열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내년에 화장품 업황이 긍정적이다라는 근거를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더 진행해 봐야 되는데 일단 저희 중국 증시가 개장을 했거든요. 중국 증시 개장 상황 체크하고 와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LS증권의 백관열 연구원 오늘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어떻게 개장했습니까?
네, 오늘 상하이 종합 지수는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0.3% 하락 중에 있고요. 반면에 홍콩 항생 지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6% 상승 중에 있습니다. 우선 주말간 중국의 통계국 PMI에 이어서 중국의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조사 대상인 11월 레이팅독 PMI가 어제 49.9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한 동시에 좀 위축 국면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레이팅독 PMI마저 위축 국면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중국의 수출 환경이 부정적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좀 시사하는 것일 텐데요. 그동안 중국의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과 소비 경기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보다 높게 집계될 수 있었던 이유는 수출이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수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그동안 경기 버팀목으로 작용했던 수출이 이제는 둔화 국면으로 좀 진입했다라는 것은 결국 4분기에 중국의 경기 하방 압력이 좀 가중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어제 기준으로 상하이 종합지수는 오히려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뜻은 시장은 경기 둔화 우려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부양 기대감을 더 크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계속 언급드렸었지만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아무래도 빠르면 2주 내로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정책 모멘텀이 강해질 수 있는 시점이 지금의 중시 불확실성을 일부 좀 완화시켜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권증시 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은 시장의 기대가 이제 정부의 정책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나 정부 대책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화장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키움증권의 조소정 연구원과 함께 내년 화장품 업종 그리고 특징들 좀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앞서 이제 올해 전반적인 화장품 업종 얘기를 하시면서 인디 브랜드 그리고 중소형사들의 강세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앞서 얘기하셨던 요즘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시장에서 굉장히 트렌디한 것들을 빨리 가져와서 소싱하는 거 이게 중요하니까 그러다 보니 발빠르게 움직이는 회사들이 이제 강세를 좀 보인 것 같은데 내년에도 그러면 그 추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런 네. 중소형사, 이제 신흥 브랜드들 중심의 성장 모멘텀은 사실상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들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성장이 기대되는 업체로는 조선미녀, 티르티르, 스킨, 천사 그 해당 브랜드들을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구다이 글로벌이라는 비상장사가 있고요. 그 외에도 넘버즈인이나 이제 P라는 브랜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나오라는 브랜드, 네네. 그리고 아누아로 많이 알려진 더 파운더즈, 이런 브랜드 501 등 비상장사들이 아무래도 성장성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구다이 글로벌은 네. 지금 27년도에 지금 상장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비나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지금 상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성장성이 좋은 브랜드사들이 시장 기업 공개가 된다고 하면은 어쨌든 내년에도 저희 그 시장 내에서 저희 섹터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모르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사실 회사 이름만 봐서는 전혀 저는 잘 모르는 회사들인데 내년 내후년에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네. 비상장사 중에도 이렇게 괜찮은 회사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좀 해주셨고, 근데 이렇게 중소형사들이 많다는 거는 ODM이나 OEM 회사들이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주가는 지금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ODM사들 같은 네. 경우에는 소규모 오더를 받으면은 수익성이 조금 믹스 악화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소규모 그 브랜드사나 네네. 소규모 오더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대형 ODM들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좋다라기보다는 일종의 양날의 검처럼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만약에 여기서 브랜드사와 이제 네네. ODM 업체들 중에 이제 어느 쪽을 선호하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저는 브랜드사를 조금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해외 성장 모멘텀이 좋은 업체들을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이 크게 나타날 때 수익성 개선 여력이 가장 큽니다. 이제 마케팅비를 활용해서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성장성이 좋은 브랜드사들의
있는데 대부분 OP 마진은 한 20% 이상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제 ODM사보다는 분명히 이제 브랜드사가 실적 수혜가 훨씬 더 클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반면에 이제 ODM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믹스 변화에 따라서 이제 수익성이 좀 변동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네네. 있기 때문에 저는 ODM 같은 경우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형사들도 절치부심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내년에도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이런 대형사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나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네. 중국향 비중이 아직까지 높은 업체이기 때문에 중국이 크게 반등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반면에 이제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채널은 이미 많이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코스알엑스가 아직까지 역성장을 하고 있어서 코스알엑스만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투자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통사인 실리콘2는 어떻습니까? 유통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성장 수혜를 네네. 볼 수 있는 업태 및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상장 브랜드사들이 최근에 미국 채널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실 해외 시장에 처음 딱 발을 내딛었을 때 이 브랜드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매출 채권 회수라던가 재고 관리라던가 어떤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조금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그 미국 리테일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공급률보다 못 미치는 제품 소싱이 되면은 사실 아예 매대를 줄인다던가 등 뭔가 페널티를 부여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브랜드사들이 사실 새로운 시장에 진출했을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여기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이들의 이제 해외 진출 도와주면서 또 마진을 함께 먹을 수 있는 비즈니스 네네.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나눈 얘기를 다 종합해서 내년에 최선호주를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가장 선호하는 거는 이제 브랜드사. 이제 그 중에서도 해외 성장 모멘텀이 가장 좋은 APR을 최선호주로 꼽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네. 네. 차선호주로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를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이는데 중소형 브랜드사이기도 하고 해외에서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이제 국내에서 봤을 때는 APR이다라는 말씀이시니까 그럼 혹시 목표가나 뭐 이런 것도 제시하고 계시나요? 네, 다 이제 목표 주가는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제가 들을 수 있습니까? APR하고 코스메카 코리아? AP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확실하지 않은데 한 30만 원 정도로 지금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보고서에 있습니다. 쓰신 가격이 네.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군요. 제가 갑자기 물어봐서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가 24만 5천 원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 20만 원대까지 한번 훅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충분히 내년에 경쟁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오늘 전반적인 화장품 업종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고요. 내년 전략 짜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조소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